안녕하세요, 화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RG 아크라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레트로 기기 전문으로 출시를 하는 엠버닉에서 출시한 기기인데, 제가 그동안 이런 엠버닉 제품 같은 경우는 소개한 적이 없는데 계속 UMPC 위주로 다뤄왔었죠. 이번에는 이 RG 아크를 다룬 이유가 제가 이 세턴 기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본 순간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예고를 바로 들어가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언박싱 한다고 이렇게 포장을 다시 넣어놨는데 이미 까서 사용을 했습니다. 안에 내용 구성물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우선 언박싱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리고 게임 구동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별거 없고 위에 이제 기기 프린팅이 돼 있고 모델 보여드릴게요. RG 아크 D, 그 RG 아크 S라고 있어요. S는 리눅스만 들어가 있는 싱글 OS 버전이고 D는 리눅스와 안드로이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듀얼 OS 버전입니다. 자, 열면 이런 이제 품질 보증 같은 게 있고 위에 판때기 하나가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자, 제품이 비닐에 쌓여 있고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USB-C A-C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고, 자, 이 아래를 열면 이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자,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제가 이런 레트로 기기를 많이 안 써봐서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상 켜서 보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서 필요합니다. 이 안에 펑션 키가 있는데 펑션 키를 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 호출을 한다거나 세이브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서도 있고 액정 보호 필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부착을 했거든요. 액정 보호 필름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꼭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하시고요. 자,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고요. 자, 액정 보호 필름 이미 붙인 상태예요. 간단하게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가 지금 손에 있는 제품은 RG 아크 D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와 안드로이드 11 이렇게 두 개 OS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총 4개 컬러의 제품이 있어요. 아크 D 버전 같은 경우는 블랙과 그리고 그레이, 세턴의 블랙 세턴하고 그레이 세턴, 약간 하얀색 세턴 있죠. 그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모델이 있고, 그리고 싱글 OS가 들어가는 아크 S, 요거는 클리어 타입의 파란색 클리어 타입의 디자인과 그리고 까만색 클리어 타입의 그런 디자인, 총 이렇게 해서 4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간단히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칩셋은 RK3566이에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RK3566이 들어간 기기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그렇게 성능이 아주 썩 좋지는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세가 세턴을 복각한 느낌의 그런 패드 모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가 세턴을 좋아했었던 분들이 구매를 할 경우가 많을 건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세가 세턴 게임들이 제대로 구동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도 100% 구동은 어렵고, 좀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PDDR4 2기가 들어가 있고요. 싱글 OS에는 1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OS에는 멀티 터치가 지원이 되고, 싱글 OS에는 터치 스크린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3500m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지원이 되고, 이거를 PC에 연결해서 이걸 게임패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면에 보시면은 이 화면, 가운데 화면만 빼면은 세가 세턴의 게임패드 디자인과 비슷하죠. 뒷면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세가 세턴 그림 모양하고 좀 비슷해요. 이쪽에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쥐고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요 위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요 붙어 있는 건 제가 붙인 겁니다. 제가 사용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미끄럼 방지가 되는 이런 스티커를 부착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키를 보여드리면 정면에 6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십자키가 들어가 있고, 셀렉트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L1, R1하고 L2, R2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가 세턴에는 그냥 범퍼 키만 들어가 있죠. 이런 이제 R2, L2는 없는데 아마도 플스 게임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들어가 있고, 대신에 아날로그 스틱은 없어요. 그냥 디지털 패드만 들어가 있는데, D패드만 들어가 있는 게 불만이실 수도 있지만 D패드와 아날로그 스틱이 같이 들어가면 D패드 조작이 조금 위치가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날로그를 뺀 것 같아요.
이건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용도에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기기 크기가 생각보다 좀 커요. 자,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야네어 에어 1S인데, 자, 보시면은 크기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야네어 에어 1S 크기에 비슷하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거의 약간 비슷한 느낌의 크기를 보여주거든요. 생각보다 받아서 만져보시면은 생각보다 크네? 라고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가 세턴 패드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세가 세턴 패드. 자, 그리고 이거는 8비트에서 예전에 출시했던 볼트 게임 패드인데 이렇게 해서 놓고서 보도록 하죠. 크기를 보시면은 세가 세턴 패드와 비교를 하면은 그거보다 좀 크죠. 아무래도 액정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하지만 요 조작부 있잖아요. 요 조작부의 크기는 비슷한 느낌인데 세가 세턴은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빠진 디자인인데 RG 아크는 아래쪽으로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이기 때문에 쥐었을 때 그립은 아무래도 세가 세턴의 그립감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뒷면을 보시면 세가 세턴 패드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죠.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얘도 이렇게 돼 있어요. RG 아크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손가락에 딱 걸려서 조작을 할 때, 그립을 할 때 편하게 그립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립 굉장히 편해요. 처음 만졌을 때, 받았을 때 생각보다 크네 싶은데 만져보니까 이 정도 크기가 게임하기에는 좋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감을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 먼저 자, 전면에 6키, 이게 아무래도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게임패드잖아요. 그 세가 세턴 패드가. 그래서 약간 헐렁한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더 소프트한 느낌이고, RG 아크 같은 경우는 좀 더 텐션이 강한 그런 키감이고, 뭐 소리는 뭐 다 크네요. 이거는 좀 가벼운 느낌의 소리가 나고, RG 아크는 조금 더 탄력 있는 소리가 납니다. R1, R2, L1, L2 요거는 솔직히 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따각따각한 느낌이어가지고, 특히 요즘에 제가 UMPC 위주로 사용을 하니까 R1, R2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아날로그 트리거거든요. 얘는 아날로그 트리거가 아니고 누르는 감이 너무 똑딱이 느낌이었고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불만인데, 뭐 세턴 게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조작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도 뭐 납득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십자키의 키감을 보면은 우선 십자키의 크기 모양은 요 세 개가 거의 같아요. 요 세 개가 거의 같은데 RG 아크의 십자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나? 예, 조금 작은 것 같고, 대신에 십자키가 조금 더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돌출되어 있다라고 하죠. 돌출되어 있다고. 예. 그리고 세가 세턴의 십자키는 이런 식으로 이게 두꺼워요. 이 플라스틱 요 십자키 요 부분이 두꺼운데 얘는 좀 공중에 떠 있어요. 네,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누르는 느낌은 세가 세턴 패드는 좀 더 스무스한 느낌인데 RG 아크는 스무스보단 조금 딱딱거리는 느낌이에요. 제가 게임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이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세가 세턴이랑 똑같은 키감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사용을 해봤는데 커맨드 잘 나가고 아주 좋은 십자키입니다. 다른 UMPC 혹은 레트로 게임기 제가 사용했던 것들 중에서 상급에 들어가는 그런 키감을 보여주지만 세가 세턴과는 아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포트 구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를 보시면은 전원키, 볼륨 버튼, 그 F, 이게 펑션 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로 여러 가지 이제 메뉴 조작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설명서 보고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습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HDMI. 미니 HDMI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TV 연결해서 TV 아웃 출력을 해서 볼 수 있는 그게 들어가 있고, OGT 그리고 DC 둘 다 USB-C 타입인데 DC는 얘는 충전용이고 OTG 요거는 PCA 요걸로 연결을 해서 이 기기를
게임패드로 활용을 한다거나 할 때 사용을 하는 그 단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은 해보진 않았어요. 하단에는 보시면은 메모리 카드 슬롯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은 OS가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 슬롯이고요. 오른쪽에는 게임 롬을 넣는 그 메모리 카드 슬롯입니다. 그리고 좌우 우측은 별다른 거는 없어요. 자, 구동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은 리눅스 화면이에요. 만약에 안드로이드 화면으로 들어가고 싶으면은 전원 버튼을 누르면서 F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안드로이드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리눅스 부분을 보여드리면은 레트로아크가 있고 페버리트, 리센트, 그리고 어플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 에뮬레이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 에뮬레이터와 이거 레트로아크입니다. 그래서 레트로아크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게임 에뮬레이터들이 있고 거기를 들어가면 게임들이 들어가 있는 형식인데 여기 있는 이제 롬 카드를 빼서 본인의 PC에 연결하시고 각 폴더 명에 맞는 게임 롬을 본인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하면은 인식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레트로아크에는 거의 대부분 게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가 세턴 게임은 없어요. 세가 세턴 게임은 여기 에뮬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에뮬레이터 이 안에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아무래도 엠버닉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튜닝을 한 그런 에뮬레이터이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약간 튜닝을 한 게임들을 여기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보면은 아토믹스 웨이브, 나오미, 닌텐도 64, 닌텐도 DS 이거는 리눅스 전용 게임인가요? 예.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세턴, SDI 팝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리눅스로 포팅된 그런 게임인가요? 그리고 드림캐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좀 이따가 테스트를 할 건데 세가 세턴 게임 위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들어오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F키를 누르면서 전원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전원이 켜지죠. 그러면은 안드로이드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서 진입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좀 친숙한 화면이 나오죠. 핸드폰 쓸 때 화면이 나오는데 놓고 보시면 안에 에뮬레이터들이 이제 몇 개 깔려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가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보여드리기 어렵고 여기서의 에뮬레이터 성능이 제가 알기로는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더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리눅스 안에서의 게임 플레이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게 하나는 이 십자키의 키감을 제가 게임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또 하나는 세가 세턴 게임의 플레이 구동 성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에 슬립 모드, 슬립 모드가 지원이 되거든요. 슬립 모드를 하는 방법은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시스템 설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언어도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전 모드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원래는 기본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언핸스드로 해놓으면은 절전 모드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게임을 하다가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살짝 눌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디패드 십자키의 격투 게임에서의 기술이 잘 입력이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동한 게임은 다크 스토커즈, 뱀파이어 헌터라는 게임이고 이 6키를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이 6키를 사용을 하니까 너무 편한 게 보통은 격투 게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6개 키를 바로 사용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서 여기나 아니면 이쪽에 강킥 아니면 강펀치 이런 거를 여기다 설정을 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서 한 번에 여러 키를 누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6키 패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키를 누르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줘서 플레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런 기술 넣기가 편해요.
보다시피 제가 굉장히 똥손인데도 굉장히 잘 돼요. 예, 잘 되고 게임마다의 이제 입력하는 느낌이 좀 다르겠지만 제가 한 게임은 기술 잘 입력 잘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 6키이기 때문에 이 스트리트 파이터 타입의 이런 게임을 할 때는 동시 입력이나 이런 것들이 편하고, 방금 전에 그 뭐죠? 순옥살 커맨드죠. 예, 그런 걸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따다다닥 해가지고 바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은 충분히 사용하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세가 세턴 게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처 파이터 2입니다. 자, 버처 파이터 2. 프레임 스케이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보시면은 55에서 57 정도 프레임이 나오고, 프레임 스케이프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나오거든요. 버처 파이터 2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자, 키도 보시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버처 파이터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잘 됩니다. 와. 잘 되죠. 예. 버처 파이터 2 용도로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자, 버처 파이터 키즈 해볼게요. 자, 버처 파이터 키즈는 프레임이 좀 떨어집니다. 보시면 40프레임 정도로 돼서, 자, 게임 속도가 제 속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버처 파이터 키즈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버처 파이터 2는 잘 되는데 왜 버처 파이터 키즈는 잘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팔다리가 짧아서 맞추기가 너무. 예. 가디언 히어로즈입니다. 자, 가디언 히어로즈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보시면은 프레임 스킵도 거의 안 뜨고 60프레임 잘 나오거든요. 가디언 히어로즈 플레이용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큰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도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프레임 스킵이 좀 있긴 하네요. 그래도 화면의 부드러움은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세턴 사용할 때 그 키배치를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에뮬레이터에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이 두 키를 다른 데다가 배정을 하거나 어쨌든 뭔가 변형을 줘야 되는데, 이 6키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악마성 드라큘라 X를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 구동이 안 되네요. 자, 해볼게요. 자, 이 악마성 드라큘라 X 제가 직접 혼자서 테스트를 할 때는 구동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서 처음에 알카드가 아니고 리히터로 먼저 플레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리히터가 그 드라큘라를 쓰러뜨린 그 장면에서 거기서 게임이 강제로 오프가 됐어요. 강제로 다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동은 됐는데 중간에 다운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아예 구동이 안 돼요. 악마성 드라큘라 X는 안 됩니다. 샤이닝 포스 3 제가 살짝 해봤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프레임 스킵이 들어간 상태고, 근데 아직 전투 같은 건 해보진 않아서. 우선은 프레임 잘 나오고, 방금 전에 제가 한번 다운이 됐었거든요. 근데
혹시 또 다운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운된 구간 넘어갔는데 메뉴 불러오다가 다운이 됐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투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플레이는 이 정도로 된다라고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운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데이토나 USA. 이게 아마 데이토나 USA 초기 버전이 아니고 그 후에 나온 후속 버전일 거예요. 같은 데이토나 USA를 좀 프레임 상승시키고 그래픽 좀 상승시켜서 나온. 저는 세턴 가지고 있을 때 이걸 해보진 않았어요. 초기 버전만 해봤어요. 자, 우선 프레임은 60프레임 조금 안 되게 나오네요. 한 55 정도 나오네요. 55 정도 나오고 프레임 스킵은 좀 있지만 할만하게 됩니다. 오, 괜찮네요. 데이토나 USA. 자, 이 정도 해볼게요. 데이토나 USA 잘 들어갑니다. 자, 드래곤 포스입니다. 자, 퍼포먼스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하던 게 있거든요. 자, 있어. 자, 프레임이 잘 나와요. 자, 전투 화면에서도 프레임이 잘 나오죠. 정군 전진. 네. 프레임 스킵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좀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아요. 이 정도 화면이면은 아주 할만합니다. 드래곤 포스 할만한 것 같습니다. 자, 무장기. 오케이. 자, 펜저 드래곤 2. 잘 됩니다. 60프레임 뽑아주고요. 프레임 스킬이 좀 뜨는데 그래도 괜찮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게임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잘 돌아가는 거는 나름 잘 돌아가고요. 약간 프레임 스킵이 뜨긴 하지만 60프레임 정도 뽑아주면서 뭐 버처 파이터 2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펜저 드래곤 2 이런 거 잘 돌아갔고요. 2D 기반의 게임들은 웬만하면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해서 제가 여기 게임 리스트에 뜬 것들을 쫙 한번 제가 테스트했던 것들 중에 제가 구두로 이건 되고 안 되고를 쭉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큘라 X, 악마성 드라큘라 X 이거는 중간에 끊겨요. 배틀몬스터 됐고, 블루시드는 되는데 좀 약간 그래픽 애니메이션이랑 그리고 그 안에 소리랑 그런 게 좀 이상하게 뜹니다. 랑그리사
이것도 초반에 플레이가 됐고 후반을 제가 못 해봤어요. 좀 진행이 너무 느려서. 나이츠 잘 되고요. 샤이닝 포스도 되는데 한번 튕겼거든요. 근데 플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알버트 오디세이는 게임이 들어가지가 않고 이거는 모르겠고, 버닝 레인저스도 안 됐고요. 데이토나 웨이스는 방금 봤고, 데드 어 얼라이브는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데, 데드 어 얼라이브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프레임이 한 40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와요. 데카슬레이 플레이 되는데 한 40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와서 좀 느립니다. 도움 파츠 되고, 드램포스 방금 했고, 다이너마이트 형사는 한 55프레임 정도 할만하게 잘 됩니다. 파이터즈 메가믹스 안 됩니다. 게임 실행이 안 돼요. 파이팅 바이퍼즈 잘 됩니다. 이것도 버처 파이터 2 정도의 실행이 됩니다. 이건 모르겠고, 기레네 야마 이것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골든엑스 안 해봤고, 가디언 히어로즈는 방금 해봤죠. 건그리포는 제가 처음 했을 때 됐는데 잘 됐거든요. 근데 방금 테스트하려고 하니까 안 됐어요. 좀 테스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안 해봤고, 건버드 되고, 랑그리사 3도 이건 안 해봤습니다. 마크로스 됩니다. 노노무라 병원의 사람들 잘 됩니다. 펜저 드래곤 1, 2 다 잘 되고요. 파라디오스 둘 다 되고요. 프린세스 크라운 잘 되고요. 코바디스 원만 해봤는데 됩니다. 잘. 그리고 라디언트 실버, 이 게임 해봤는데 잘 됩니다. 세턴 bomberman이 저는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었고, 세가랠리 60프레임으로 잘 됩니다. 55프레임인가? 잘 됩니다. 샤이닝 포스 방금 보여드렸고, 슬램덩크 잘 되고요. 스팀 하트 이게 해봤는데 이거 잘 됩니다. 이거는 천지를 먹다 잘 됩니다. 도어 정량왕 기전, 스토리 오브 도어의 2편이죠. 잘 됩니다. 이거는 100% 됩니다. 잘 됩니다. 썬더포스 잘 되고, 빅토리콜 96 잘 되고, 버처캅 잘 되고, 버처파이터 2 해봤죠. 잘 되고, 버처파이터 키즈 되는데 방금 이제 프레임 좀 느렸죠. 40프레임 정도. 버처파이터 리믹스도 40프레임 정도로 좀 느리게 나옵니다. 이게 버처론이 안 되더라고요. 게임이 들어가지질 않고, 건담 시리즈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잘 모르는 게임인데, 위에 거 있는 거는 코헨 뭐라고 뒤에가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얘는 그래픽이 깨져 나와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깨져 나오고 해서 그걸 어떻게 깨져 있는 거를 어떻게 선택을 잘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게임 플레이도 잘 됩니다. 얘는 잘 됩니다. 얘도 약간 애니메이션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게임으로 들어가면 또 잘 됩니다. 그리고 제로 디바이스는 실행이 안 되고요. 버처 파이터 1, 가장 초기 1은 프레임이 좀 느려요. 프레임이 얘도 한 40프레임 정도 나오고, 쭉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한번 읊어드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RG 아크 엠버닉에서 새로 출시한 레트로 게임기, 세턴을 복각한 그런 느낌의 게임기인데, 이거를 리뷰를 해드렸고요. 제 느낌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세턴 게임을 100% 구동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게임, 예를 들어서 가디언 히어로즈라든가, 버처 파이터 2라든가, 이런 게임을 여기서 완벽하게라고는 뭐하지만 그래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하면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키로 제가 좋아하는 스파 종류의 게임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턴 게임 중에서 안 되는 게임도 많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아요. 나중에 엠버닉에서 좀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칩셋을 사용해서 동일한 타입으로 또 제품을 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희망이 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